안녕하십니까. 네. 쌀쌀하지만 어쨌거나 햇빛도 비치고 좋은 날씨입니다. 조금 살짝 제가 얇게 입고 왔는데 그래도 역시 걷다 보면 땀이 나겠죠. 땀 나려고 걷는 건 아니지만 날씨 좋고요. 새해가 이제 시작된 지 이제 3일이 됐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 잘 되고 계십니까? 보니까 저희 단톡방 분들도 분위기가 쎄한 게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고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저는 희망차게 이게 말이 맞나? 뭐 활기차게 똥꼬 발랄하게 갑니다. 어저께 단주백서라는 태그를 달았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아까 전에 영상 하나 더 남겼었는데 그 내용이 뭔가 미적지근해. 그냥 그걸 그래서 주말에 올리고 반응 봐서 할 거고요. 여튼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되게 많이들 들어보셨고 뭐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접해보신 내용일 거예요. 화를 참는다는 거. 차 물린 3번이면 뭐 어쩐다 저쩐다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단주백서라는 거를 이렇게 짜보려고 생각했더니 뭐 이야기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가 술을 끊으려고 마음 먹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여러 가지 중에 그냥 1번으로 생각난 건 이거였어요. 제가 성격이 본래 소심하고 누가 건드리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저는 본래 변화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내가 하던 거 계속해야 하고 내가 뭘 하고 있으면 누가 건드리는 걸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제가 이제 성격이 구가 타서 막 욱욱해요. 본래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정도로 성격이 급했냐면요, 제가 일주일 만에 엄마 젖을 뗐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젖을 안 먹은 게 아니라 엄마 젖꼭지에서 이렇게 제가 엄마 젖꼭지를 물고 갓난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물고 이렇게 엄마 젖을 빨다가 애가 갑자기 얼굴이 시퍼렇게 뜨더니 그냥 폭 기절을 하더래요. 애가 뭔가 봤더니 엄마 젖꼭지에서 나오는 젖의 양이 제 승질에 맞지가 않아서 애가 승질이 급해서 지 승질대로 안 나온다고 애가 빡쳐가지고 그냥 꼬꾸라진 거야. 어머니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어머니가 이제 젖을 짜서 이제 젖병에다 담아서 어머니 모유를 그래가지고 젖병에 거기를 대바늘로 이렇게 구멍을 펑펑펑펑 뚫어가지고 딱 입에다 물렸더니 애가 벌컥벌컥 갓난 애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 애가 벌컥벌컥 그걸 마시면서 그때서야 이제 애가 안 뻗더래요. 제가 이 정도로 성격이 본성이 급하고 욱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여튼 제가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타고난 게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어차피 강제적으로 안 마시니까 안 마시지만 거기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였어요. 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각을 안 했구나. 그때 당시에 그냥 어떻게나 이겨내야지, 뭐 나가면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난 병원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지금 내가 해야 할 것만 생각을 했었구나. 그땐 그랬고 이제 나와서는 첫날부터 첫날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죠. 오늘만 다른 거 신경 쓸 것도 없어서 오늘만 참자 그래서 오늘만 참고 넘어갔는데 이제 점점 이제 슬슬 이제 병원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병원 사람들하고만 지냈으니까 당시에는 친구들도 없고 지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정신병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데 허구 헛날 만나자마자 첫날부터 술판 버리기 시작해서 이제 막 시도 때도 없이 연락 와서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필요 없이 연락 와서 항상 술 마시자, 아니면 돈 빌려달라 전부 아니면은 그 가족들한테 연락이 와요. 너 걔하고 연락하지, 걔 지금 사라졌는데 너 걔 데리고 있니, 뭐 등등, 걔 어디 갔어 등등 막 그러면서 점점 이제 승질이 퍽퍽 나는데
정말 그때 많이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당시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 그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망가지는 걸 봤기 때문에 화가 나고 승질이 나도 이 사람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나는 지금 내가 이걸 버텨내고 있는 게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를 참는 거랑 좀 내용이 달라지긴 한데 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 이러다가 얘들은 병원 가겠구나 다시 어차피 얘들은 인생에 발전이 없겠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 답이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애들이랑 내가 지내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죠. 근데 진짜 화난 건 그것보다도 집에서 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는 게 더 화가 났었는데, 여튼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짜증났는데 그때 느낀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뭐 이 사람들이 망가지는 걸 보고 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뭐 넘어간다고 한들 그것도 어쨌거나 한계가 있잖아요. 어쨌거나 나도 술을 마시고 싶고 나도 뭔가 즐기고 싶고 그런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이제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이런 것들을 참는다는 자체가 사실 당시에 저는 뭔가 이렇게 책임질 것들이 다른 게 없고 그냥 제 몸뚱아리 하나만 책임지면 됐으니까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고 그랬다면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그냥 오히려 아무것도 그냥 가진 게 없다 보니까는 그랬었는데,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겨내 오면서 저는 그냥 제 자신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숙해짐을 느꼈어요. 그냥 제가 그거를 이렇게 그냥 넘기는 거에서 옛날 같았으면은 바로 그냥 본래 그러니까 그때 당시 태어났을 당시에 태어났을 시점에서 2년 전을 돌아가 보면은 그런 일을 겪으면 바로 이건 짤 없죠. 바로 술을 마셔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술을 안 마시고 넘어갔던 거는 그냥 죽을까봐 정말로 28박 29일에 그 놀라운 치매 기적을 겪어보고 난 후 다시 그렇게 되기 싫으니까. 그런데 제가 깨달았던 건 그거였어요. 여기서 내가 승질을 내야 화를 내야 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들하고 만남을 지속하는 것도 제가 선택한 거고요. 그쵸? 이 사람들이 술 마시고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껴있는 것도 제가 선택을 한 거고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머니한테 붙들려서 있을 수밖에 없던 것도 어쨌거나 제 선택이잖아요. 나가면 돼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길거리에서 뒹굴든 간에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게 괴로우면 그냥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깨달은 순간 이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따지고 뭐 하고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받아들여야 하겠구나.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면서 살면서 사람들한테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화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결국엔 그 화를 이겨낸 건 저는 그거였어요. 그냥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죠?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 상황 자체를 내가 만들었단 말이죠. 내가 만약에 그 상황 겪고 싶지 않으면 하다못해 노가다를 해서 돈을 모아서라도 차라리 나라를 뜨던가, 차라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게 싫어서 그냥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할 건 아닌 거죠.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저 사람들을 바꿀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바뀌어야 해. 그쵸.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고. 그래서 내가 절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면 뭐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그거였어요. 화를 참는 거는 사실 그 화를 내는 자신 그 자체가, 그 감정 자체가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화를
저 사람이 나한테 너 화내 너 화내 라고 해서 내가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설사 저 사람이 나보고 화내라고 하더라도 내가 나 화 안 낼래라고 내가 정하면 화를 안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등을 도끼로 찍으면 악 하고 이렇게 그런 반응, 그렇게 순간적으로 오는 화는 당연히 그거는 거의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즉시 반응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 없지. 하지만 그 순간만 잠깐, 그 순간 화가 났을 때 그 순간 잠깐만 넘어가서 내가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 내가 이렇게 그 사건을 겪은 그 상황 자체를 멀리서 내가 이렇게 잠깐 나와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 상황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화낼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뭐 쉽지는 않지만, 물론 엄청 쉽지는 어렵죠. 엄청 어렵고. 그런데 제가 그거를 뭐 항상 매사 막 다 그렇게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런 애를 몇 번 겪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습관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 막 매몰돼 있다가 잠깐 믹스커피 한 잔 타 마시고 담배 한 2가지 연속으로 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이걸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 될 일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화를 안 내는 데는 거진, 이것도 진짜 웬만큼 국가대표급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화가 본래 없으신 분은 제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런 분은 타고나신 분들, 뭘 해도 그런가 보다, 그냥 누가 퍽 때리면 뭐가 지나갔네 이러시는, 이런 대단하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넘사벽이라 안 돼요. 근데 제가 본래 가진 성격에 비하면, 제가 본래 욱욱하고 막 진짜 그런 불같은 성격인 상황에서도 제가 이렇게 참아내는 건 사실 계속 그 상황에서 그러지 않으면 제가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 그 답답함 속에서 넘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는 제가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내 속 답답한 상태로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걸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화를 참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서 좀 많이 벗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건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 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의 요소 가운데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우울함도 있고 뭐 외로움도 있고, 그런 것 중에서 오늘은 화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화 나는 건 사실 그런 거 많이 겪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사랑과 전쟁 같은 경우에는 부부싸움 막 일어나서 사주해 봅시다. 그럼 그 화가 4주 동안에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생각해도 이 같은 생각이시냐 알아보시는 거고, 그리고 특히 뭐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싸우고 남자친구랑 싸우고, 그러니까 연인이랑 싸울 때도 그 화났을 때 그 순간만 살짝 넘어가서 집에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이렇게 싸웠어야 했을까? 이런 경우 정말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는 정말 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저희 이제 알코올 중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일단 접어둬야 해요. 화가 팍 나겠지. 당연히 화가 팍 나는데 그 상황에서 빨리 다른 곳으로 가든 뭘 어떻게 하든 뭐 샤워를 하든 뭘 하든 빨리 화재 전환을 해서, 그래서 살짝 벗어나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거랑 비슷한 사연이 예전에 있었을 때랑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됐었나 생각을 해보시면은 화를 다스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저는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그거에 맞춰서 제가 또 그거에 따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건 따로 연락을 주시고요. 여튼 오늘의 주제는 그랬습니다. 화를 잘 다스리면은 결국엔 뭐 많은 성공 이야기들도 있고, 뭐 가정이 잘 된다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을 이겨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화를 그 순간적으로 어떻게 벗어나느냐를 연습을 자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